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정말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경험 중 하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직후에 말이죠. 부모들은 엄청난 행정 장벽이라는 현실과 딱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줄 아주 획기적인 기술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진짜 아이를 품에 안는 그 기쁨, 이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근데요,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모들 앞에는 거대한 서류덤이라는 현실이 딱 놓입니다. 이 기쁨이 순식간에 스트레스로 바뀌는 바로 이 지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사랑 씨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왕절개 수술하고 이제 막 회복 중인 분인데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쏟아지는 행정 업무 때문에 정말 막막해하고 있어요. 아마 아이 낳아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이 감정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완전 공감되시죠? 네, 바로 20가지가 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아이 한 명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처리해야 하는 행정 업무의 종류예요. 출생신고부터 시작해서 각종 수당 신청, 예방접종 등록, 어린이집 대기 신청까지. 와, 진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요. 도대체 왜 이 과정이 새로운 부모들한테는 마치 복잡한 미로처럼 느껴지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20개가 넘는 서비스들이 보건소,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이런 식으로 7군데가 넘는 기관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각기 다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거의 똑같은 내용을 몇 번이고 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제출해야만 하는 거죠. 이건 뭐 거의 미로찾기나 다름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부모님들 중에 무려 42.5%가 제때 정보를 얻지 못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정부 지원금을 놓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모가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그냥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복잡하고 불친절한 미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정말 혁신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의 AI 슈퍼 에이전트입니다. AI 육아 슈퍼 에이전트. 이건 그냥 업무 처리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부모 곁에서 가장 필요할 때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는, 뭐랄까, 아주 똑똑하고 따뜻한 파트너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이 출산 준비해줘,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바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원래는 어땠어요? 부모가 직접 정보 찾고 서류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AI 에이전트는 부모의 상황을 먼저 싹 파악하고 지금 이런 혜택 받으실 때네요 하고 먼저 알려주고 처리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방식에서 완전히 능동적인 돌봄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 AI 슈퍼 에이전트가 어떻게 이 혼돈의 서류 작업을 아주 간단한 대화로 바꾸는지 다시 김사랑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실제 상황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사랑 씨가 마주한 첫 번째 관문. 몸도 가누기 힘든데 14일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 압박감.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이죠. 정말 막막하죠. 하지만 AI 에이전트한테는 이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냥 출생신고해줘 라고 말만 하면 AI가 바로 병원 전산망에 있는 출생증명서를 대법원 시스템으로 즉시 전송해버려요. 그래서 단 몇 초 만에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고 등본까지 자동으로 딱 만들어지는 거죠. 관공서에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문제는 바로 돈이죠.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뭘 신청해야 하는지 이건 뭐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딱 좋잖아요. 이때 AI 에이전트가 김사랑 씨의 소득이나 거주지 정보를 쫙 분석해서 그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총 17가지나 찾아냅니다. 와, 천만남이 연건부터 부모급여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김사랑 씨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만 주는 지원금까지 진짜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AI 에이전트는 아주 똑똑한 계획가이기도 하거든요. 당장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가족의 미래까지 내다보고 먼저 착착 준비해줍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초연결이라는 기술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질병관리청 같은 공공 데이터랑 쿠팡 같은 민간 커머스, 또 병원 예약 앱을 그냥 하나로 싹 묶어서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방접종일 알려주고 근처에 평점 좋은 소아과 예약해주고 퇴원하면 바로 쓸 수 있게 기저귀를 미리 주문해 두는 거죠. 와, 진짜 부모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먼저 챙겨주는 겁니다. 정말 든든하겠죠? 자, 이렇게 AI 에이전트가 활약한 결과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지금부터는 그 측정 가능하고 또 아주 혁신적인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아마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AI 도입으로 부모가 행정 처리에 쏟는 연간 평균 시간이요 8.4시간에서 단 30분, 그러니까 0.5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무려 94%의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시간을 아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아이와 눈 맞출 시간을 돌려받는다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시간 절약뿐만이 아닙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놓치는 혜택은 거의 사라져서 수혜율은 99.9%에 달하게 하고요. 정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62점에서 95점으로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효율 개선을 넘어서 국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기술이 우리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부가 나를 업어 키워주는 기둥이에요. 행정의 짐을 대신 져주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어요.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이 기술은요,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걸 넘어서 국민과 정부의 관계 자체를 재정의합니다. 뭐랄까,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가장 힘든 순간에 곁에서 짐을 덜어주고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존재로 다가서는 거죠. 아, 국가가 나를 진짜 돌봐주는구나 하는 강력한 신뢰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바로 지금 AI로 이런 행정 장벽을 허무는 이 모델은요, K-Gov, 그러니까 한국형 디지털 정부의 아주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거버넌스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우리가 제시하게 되는 거죠. AI가 부모에게 아이와 눈 맞출 시간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을 중심에 둔 기술은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또 어떤 소중한 것들을 되돌려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정말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경험 중 하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직후에 말이죠. 부모들은 엄청난 행정 장벽이라는 현실과 딱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줄 아주 획기적인 기술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진짜 아이를 품에 안는 그 기쁨, 이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근데요,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모들 앞에는 거대한 서류덤이라는 현실이 딱 놓입니다. 이 기쁨이 순식간에 스트레스로 바뀌는 바로 이 지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사랑 씨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왕절개 수술하고 이제 막 회복 중인 분인데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쏟아지는 행정 업무 때문에 정말 막막해하고 있어요. 아마 아이 낳아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이 감정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완전 공감되시죠? 네, 바로 20가지가 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아이 한 명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처리해야 하는 행정 업무의 종류예요. 출생신고부터 시작해서 각종 수당 신청, 예방접종 등록, 어린이집 대기 신청까지. 와, 진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요. 도대체 왜 이 과정이 새로운 부모들한테는 마치 복잡한 미로처럼 느껴지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20개가 넘는 서비스들이 보건소,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이런 식으로 7군데가 넘는 기관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각기 다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거의 똑같은 내용을 몇 번이고 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제출해야만 하는 거죠. 이건 뭐 거의 미로찾기나 다름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부모님들 중에 무려 42.5%가 제때 정보를 얻지 못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정부 지원금을 놓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모가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그냥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복잡하고 불친절한 미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정말 혁신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의 AI 슈퍼 에이전트입니다. AI 육아 슈퍼 에이전트. 이건 그냥 업무 처리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부모 곁에서 가장 필요할 때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는, 뭐랄까, 아주 똑똑하고 따뜻한 파트너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이 출산 준비해줘,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바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원래는 어땠어요? 부모가 직접 정보 찾고 서류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AI 에이전트는 부모의 상황을 먼저 싹 파악하고 아, 지금 이런 혜택 받으실 때네요 하고 먼저 알려주고 처리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방식에서 완전히 능동적인 돌봄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 AI 슈퍼 에이전트가 어떻게 이 혼돈의 서류 작업을 아주 간단한 대화로 바꾸는지 다시 김사랑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실제 상황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사랑 씨가 마주한 첫 번째 관문. 몸도 가누기 힘든데 14일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 압박감.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이죠. 정말 막막하죠. 하지만 AI 에이전트한테는 이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냥 출생신고해줘 라고 말만 하면 AI가 바로 병원 전산망에 있는 출생증명서를 대법원 시스템으로 즉시 전송해버려요. 그래서 단 몇 초 만에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고 등본까지 자동으로 딱 만들어지는 거죠. 관공서에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문제는 바로 돈이죠.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뭘 신청해야 하는지 이건 뭐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딱 좋잖아요. 이때 AI 에이전트가 김사랑 씨의 소득이나 거주지 정보를 쫙 분석해서 그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총 17가지나 찾아냅니다. 와, 첫 만남 이용권부터 부모급여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김사랑 씨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만 주는 지원금까지 진짜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AI 에이전트는 아주 똑똑한 계획가이기도 하거든요. 당장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가족의 미래까지 내다보고 먼저 착착 준비해줍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초연결이라는 기술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질병관리청 같은 공공 데이터랑 쿠팡 같은 민간 커머스, 또 병원 예약 앱을 그냥 하나로 싹 묶어서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방접종일 알려주고 근처에 평점 좋은 소아과 예약해주고 퇴원하면 바로 쓸 수 있게 기저귀를 미리 주문해 두는 거죠. 와, 진짜 부모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먼저 챙겨주는 겁니다. 정말 든든하겠죠? 자, 이렇게 AI 에이전트가 활약한 결과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지금부터는 그 측정 가능하고 또 아주 혁신적인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아마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AI 도입으로 부모가 행정 처리에 쏟는 연간 평균 시간이요 8.4시간에서 단 30분, 그러니까 0.5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무려 94%의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시간을 아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아이와 눈 맞출 시간을 돌려받는다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시간 절약뿐만이 아닙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놓치는 혜택은 거의 사라져서 수혜율은 99.9%에 달하게 하고요. 정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62점에서 95점으로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효율 개선을 넘어서 국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부가 나를 업어 키워주는 기분이에요. 행정의 짐을 대신 져주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어요.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이 기술은요,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걸 넘어서 국민과 정부의 관계 자체를 재정의합니다. 뭐랄까,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가장 힘든 순간에 곁에서 짐을 덜어주고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존재로 다가서는 거죠. 아, 국가가 나를 진짜 돌봐주는구나 하는 강력한 신뢰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바로 지금 AI로 이런 행정 장벽을 허무는 이 모델은요,
거부. 그러니까 한국형 디지털 정부의 아주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거버넌스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우리가 제시하게 되는 거죠. AI가 부모에게 아이와 눈 맞출 시간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을 중심에 둔 기술은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또 어떤 소중한 것들을 되돌려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